오늘은 많은 개발자가 매일 쓰고 있지만 정작 원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쓰는 경우가 많은 LL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화면으로는 오픈AI의 GPT-3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소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다음 토큰을 맞히는 학습을 통해 퓨샷 같은 동작을 보이기 시작한 대표 자료라서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특히 AI 코딩에서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답변은 자연스럽고 코드도 그럴듯한데 막상 실행하면 타입이 틀리거나 경계 조건이 빠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API를 부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프롬프트를 못 써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LLM이 검색 엔진이나 컴파일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맥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예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LLM을 더 잘 쓰기 위한 기본기입니다. 토큰화, 어텐션, 사전학습, 후학습, 디코딩, 그리고 검증 설계까지 AI 코딩이 왜 자주 망가지는지의 원리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오픈AI가 공개한 틱토컨 저장소입니다. 틱토컨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LLM이 텍스트를 사람이 읽는 문장 그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틱토컨은 오픈AI 모델에서 문자열이 어떤 토큰으로 쪼개지고 그 토큰이 어떤 숫자 아이디로 바뀌는지 확인할 때 쓰는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모델이 우리가 보는 문자열을 그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델은 문장을 먼저 토큰으로 자르고 각 토큰을 숫자 아이디로 바꿉니다. 그래서 변수명, 함수명, 한글 설명, 코드 주석은 모델 내부에서 우리가 보는 단어 단위와 다르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AI 코딩에서 긴 파일을 붙여 넣었는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처럼 보일 때 원인 중 하나는 컨텍스트가 글자 수가 아니라 토큰 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비용, 지연 시간, 컨텍스트 길이를 판단할 때도 글자 수가 아니라 토큰 수를 봐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Transformer 1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LLM이 토큰을 벡터로 바꾸고 어텐션 블록을 반복하는 이 구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델이 코드의 의미를 사람처럼 바로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큰 아이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은 이 아이디를 임베딩 벡터로 바꾸고 여기에 위치 정보를 더합니다. 그 뒤부터는 문장이 아니라 행렬 계산입니다. 프롬프트는 우리 눈에는 자연어와 코드지만 모델 안에서는 토큰 길이 곱하기 히든 차원의 숫자 텐서로 흐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어떤 함수를 진짜로 실행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중에 만들어진 벡터 공간 안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 다음 표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결과는 실행 전까지는 제한일 뿐입니다. 타입 체크, 테스트, 린트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이번에는 셀프 어텐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장면이 텍스트가 숫자 흐름으로 바뀌는 입구였다면 여기서는 그 숫자들이 서로 어떤 토큰을 참고하는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모델이 모든 문맥을 똑같이 잘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셀프 어텐션은 각 토큰이 같은 문맥 안에 다른 토큰을 얼마나 참고할지 계산합니다. 쿼리, 키, 밸류 벡터를 만들고 쿼리와 키의 유사도로 주목할 위치를 정한 다음 밸류를 섞어 새 표현을 만듭니다. 이 구조 덕분에 모델은 앞에서 정의한 타입, 함수 이름, 조건문, 사용자 요구사항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추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이 길고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요구사항이 모호하면 어텐션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코딩에서 작은 파일 단위로 맥락을 정리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실패 조건을 분리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지금도 트랜스포머 논문 화면을 이어서 보는 이유는 프롬프트로 모델을 그 자리에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블록을 통과시키는 계산이라는 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대화를 많이 하면 모델이 그 자리에서 새로 학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추론 중에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LLM은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정규화, 잔차 연결을 묶은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입력 컨텍스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모델의 가중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을 새로 가르치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가중치가 더 적절한 계산 경로를 타도록 문맥을 구성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도 명세, 예시, 금지 조건, 테스트 기대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프롬프트만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다시 GPT-3 논문을 보는 이유는 사전학습이 지식을 검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토큰을 마치도록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모델이 정확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전학습의 기본 목표는 앞의 토큰들을 보고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맞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방대한 텍스트와 코드에 반복하면 모델은 문법, 사실 패턴, 코드 관용구, 문서 스타일을 파라미터에 압축해서 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오는 검색과 다릅니다. 모델은 많은 예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용했던 패턴을 분산된 가중치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최신 API, 사내 코드베이스, 보안 정책, 제품별 규칙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지식은 모델 기억에 기대면 안 됩니다. 검색, 도구 호출, 문서 링크, 테스트 실행을 시스템으로 붙여야 합니다. 이번 화면은 디프마인드의 친칠라 논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는 이유는 모델 크기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모델을 크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큰 모델은 더 넓은 패턴을 담을 수 있지만 학습 토큰 수, 계산량, 파라미터 수 사이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만 키우고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충분히 배운 모델이 아니고 데이터만 많아도 모델 용량이 작으면 패턴을 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더 큰 모델이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비용, 지연 시간, 컨텍스트 길이, 도구 사용, 캐시 전략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코딩에서도 작은 모델에 좁고 명확한 작업을 맡기는 편이 큰 모델에 모든 저장소를 던지는 것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화면은 오픈AI의 인스트럭트 GPT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사전학습 모델이 어떻게 대화형 어시스턴트처럼 행동하도록 후학습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학습 모델과 채팅 모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학습만 끝난 모델은 다음 토큰을 잘 맞히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따르도록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 따르기 데이터로 미세 조정하고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비교한 데이터로 보상 모델을 만들고 그 신호로 답변 스타일을 조정하는 후학습을 거칩니다. 개발자가 체감하는 친절함, 거절 방식, 형식 준수, 단계별 설명은 상당 부분 이 후학습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 모델, 인스트럭션 모델, 채팅 모델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은 크기의 모델이라도 후학습 방식에 따라 제품에서 보이는 행동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화면은 뉴럴 텍스트 디제너레이션 논문입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를 보려면 모델 구조만이 아니라 디코딩 방식을 봐야 하므로 이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같은 프롬프트인데 답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추론 시점의 모델은 다음 토큰 후보마다 로짓을 냅니다. 이 로짓을 확률로 바꾼 뒤 하나를 선택하고 그 토큰을 다시 입력 뒤에 붙입니다. 템퍼레처를 낮추면 높은 확률 토큰으로 더 몰리고 올리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탑P와 탑K는 후보 풀을 제한해서 너무 낮은 확률의 토큰을 걸러냅니다. 즉 같은 모델과 같은 프롬프트라도 디코딩 설정에 따라 답변은 더 단정해질 수도 있고 더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영에서는 창의적인 초안 생성과 정확한 코드 수정 요청에 같은 설정을 쓰면 안 됩니다. 코드 수정,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생성은 대체로 더 낮은 랜덤성과 강한 검증 루프가 필요합니다. 이번 화면은 VLLM의 페이짓 어텐션 논문입니다. 제품 개발 관점에서는 답변 품질만이 아니라 속도와 비용도 중요한데 이 논문은 긴 프롬프트와 KV 캐시가 왜 병목이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AI 제품을 만들 때 체감 속도와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중 하나는 KV 캐시입니다. 첫 입력을 처리하는 프리필 단계에서는 전체 프롬프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그 다음 디코드 단계에서는 새로 생성된 토큰 하나만 추가로 계산하지만 이전 토큰들의 키와 밸류를 다시 만들지 않고 캐시의 보관에 재사용합니다. 이 덕분에 긴 답변을 훨씬 빠르게 생성할 수 있지만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캐시 메모리도 커집니다. RAG, 에이전트, 긴 대화형 제품에서 프롬프트를 무작정 길게 넣으면 느려지고 비싸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자는 토큰 예산, 캐시 재사용, 컨텍스트 압축을 제품 설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화면은 언어 모델의 헐루시네이션을 다룬 논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는 이유는 앞에서 본 구조와 학습 목표가 왜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코딩이 망가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다음 토큰 확률을 맞히는 시스템이고 후학습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답변 스타일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모든 답변에 검증 가능한 근거를 자동으로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모델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맥상 자연스러운 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모델 답변을 권위 있는 결과가 아니라 확률적 제한으로 다뤄야 합니다. 중요한 경로에서는 검색 출처, 계산 도구, 타입 체크, 테스트, 코드 리뷰를 붙여야 합니다. LLM을 잘 쓰는 개발자는 프롬프트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델이 잘하는 초안 생성과 패턴 인식을 활용하되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은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사람입니다.